여러분 반갑습니다. 2021 KT KWQE 세계 최초 인공지능 MPP 국내 런칭쇼의 공식 행사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김가영입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KT KWQE가 세계 최초로 개발한 비파괴 검사 업무 전용 종합 플랫폼이 세상에 처음으로 대중들에게 공개되는 역사적인 날입니다.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 함께 하게 돼서 더없이 영광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정확한 전달을 위해서 마스크를 미착용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준수한 가운데 안전하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셔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 어린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네, 오늘 행사는 식사를 하시면서 유익한 강의를 듣는 디너 클래스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프닝 미디어 퍼포먼스와 기부금 전달식, 그리고 감사패 전달식, 장학금 전달식, 산학연 회박식 등의 공식 행사가 진행이 되겠는데요. 이어서 오늘 행사의 하이라이트인 세계 최초 AI MPP 플랫폼의 발표회가 진행이 되겠습니다. 이후로는 식사를 진행하시면서 전자 현악 공연 그리고 크로스오버 라이브 공연까지 정말 풍성하고 다양한 또 공연들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끝까지 자리 함께 하시면서 이 자리 빛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귀한 걸음 해주신 모든 분들 모시고 비파괴 검사 분야의 새로운 블루오션을 창출할 2021 KT KWQE 세계 최초 인공지능 비파괴 검사 플랫폼 프로젝트 국내 런칭쇼 행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먼저 오늘 행사의 첫 순서로는 우리 하동식 교수님의 21세기 환경 변화에 따른 우리들의 마음가짐이라는 특강과 만찬이 어우러지는 디너 클래스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하동식 교수님은 변화, 혁신 그리고 4차 산업혁명의 강의로 이미 매우 또 저명하신 분이시죠. 간단하게 좀 더 양력을 소개해 올리자면 현재 교수님께서는 부산대학교 대학원에서 산업공학과에서 박사를 수료하셨고 이후로는 변화혁신 아카데미 하동식 독서경영 아카데미 원장을 맡고 계십니다. 울산대학교 선박기술대학원에서 교수직을 함께 겸직하고 계신데요. 개인적으로도 이 이슈가 굉장히 또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오늘 강의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의 큰 박수와 함께 하동식 교수님을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예, 바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강의할 주제는 21세기 환경 변화에 따른 우리들의 마음가짐이라는 그런 주제로 강의하겠습니다. 크게 제가 두 가지 주제 가지고 강의하겠습니다. 변화가 왜 중요하냐, 그리고 이런 변화의 시대에 우리 직원들은 어떠한 마음으로 이런 새로운 변화 시대를 맞을 것인가 하는 그런 부분들로 강의를 하겠습니다. 실제적으로 변화가 상당히 필요한 시점이죠. 여러분 보시다시피 지금 이미 4차 산업혁명도 도래했고요. 경제도 지금 국경이 없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업이 거의 다 성숙기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새로운 제품이 아니고는 생존하기가 힘듭니다. 자, 그런데 실제적인 한국의 기업의 경쟁력은 어떠냐? 이게 고저가 바뀌어야 됩니다. 그죠? 그런데 기업하기는 여러 가지 조건으로 안 좋습니다. 자재비 많이 올랐죠. 법인세 올랐죠. 물류비용이 요즘 엄청 올랐습니다. 그리고 금융비용도 많이 비싸졌고요. 그런데 이게 올라가면은 이것도 같이 따라가주면 좋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생산성은 떨어지고 연구개발 잘 안 하고 기업의 근로의욕 떨어지고 그리고 일자리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 이거는 어찌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이거는 결국은 외부적인 변화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 자체를 이제 우리가 조정해야 되겠죠. 생산성을 높이고 연구 개발을 하면서 근로자 의욕을 높이고 계속해서 일자리를 창출해야 이게 결국은 우리 기업이 안고 있는 문제입니다. 자, 왜 변화가 필요하냐? 결국은 새로운 시대에는 새로운 변화에 따른 그런 표준 규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아시다시피 지금 새로운 시대를 대비할 수 있는 게 상당히 기업으로 봐서는 상당히 힘든 부분들이 많습니다. 자, 제가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아리마 히데코라는 여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기네스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네스 기록을 보십시오. 이 사람은 1902년생이죠. 그런데 이분이 1948년도 이분 나이 46세 도쿄 외곽에 커피숍을 운영했습니다. 나름대로 장사는 됐어요. 그런데 너무 가게세가 비싸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수익이 안 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고민을 하죠. 결국은 어떻게 좀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다가 이 사람이 선택한 게 결국은 직업을 바꾸기로 합니다. 커피숍보다는 그래도 좀 부가가치가 좋은 게 술집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여자가 술집을 하기로 했습니다. 긴자에서. 혹시 여러분들 도쿄 긴자에 가보시는지 모르겠지만 긴자는 완전 술집 골목입니다. 술집만 한 4,500군데 있어요. 4,500군데. 그런데 이때 아리마 히데코가 자기 혼자 긴자 가서 술집을 한 것이 아니고 자기하고 비슷한 처지에 있는 그저 친구들이 5명이 동시에 오픈해서 술집을 했습니다. 물론 장소는 좀 떨어져 있죠. A라는 여자는 여기에 술집, B라는 여자는 저기서 술집. 그런데 재밌게도 그로부터 5년 뒤에 3명의 여자가 떠납니다. 왜? 장사가 안 되니까. 결국은 뭡니까? 한번 변화를 시도했지만 60%가 망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4년 뒤에 또 한 여자가 떠납니다. 결국은 9년 만에 80%가 망했죠. 이 여자만 남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여자가 드디어 50대 후반의 나이가 된 거예요. 자기가 큰 위기가 왔습니다. 나도 어디 서면은 망하겠구나. 이때 여자가 어떤 생각을 합니까? 이왕 망할 걸 그래 한번 몸부림이라도 한번 쳐보자. 그래서 그때부터 여자가 자기 스스로를 변하기 시작합니다. 이 여자는 평생을 살면서 3가지를 변합니다. 제일 첫 번째가 아침에 되면은 무조건 미용실에 갑니다. 비록 나이가 들어서 머리가 새고 주름살이 생기는 거 이거는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겁니다. 그렇지만 고객들한테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고객을 맞이하는 거 그거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미용실에 가서 가장 단정한 모습, 아름다운 모습으로 고객을 만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겁니다. 고객들을 위해서 고객들의 눈높이에 맞는 대화를 하기 위해서 이 여자가 스스로 공부를 합니다. 어떤 공부를 합니까? 여기 술집에 오는 사람들의 거의 고객의 70~80%가 도쿄 종합상사에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봤더만은 역시 경제나 경영이나 환율이나 이런 그죠? 경제에 관련되어 있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그때부터 뭡니까? 경제에 관련되어 있는 공부를 합니다. 자, 술집 마담을 하면서 이런 공부를 할 수가 없으니까 이 여자가 찾아낸 게 뭡니까? 일본 경제신문을 읽는 겁니다. 어떻게? 경제신문의 광고를 제외한 모든 기사를 다 읽는 겁니다. 약 한 20년 되는 신문을. 그러니까 이 여자가 10년, 20년, 30년 그 신문을 읽다 보니까 나중에 이 여자가 한마디로 경제통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하고 이 사람하고 대화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 사람이 실제적으로 잘한 게 뭔가 하면은 자기 고객들을 다른 사람들한테 소개해줘 가지고 네트워킹을 합니다.
그러니까 차츰차츰 이 동네에서 소문이 나기 시작하는 거죠. 아까 제가 모두기 이야기했죠. 이 여자가 가장 세계에서 오랜 기간 동안에 한마디로 사업에 종사한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가장 오랫동안 한마디로 돈 벌인 사람이죠. 왜? 16살 때부터 한마디로 그 일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도대체 이 여자가 도대체 몇 살까지 술집 마담 했겠습니까? 이게 이제 이 여자가 가지고 있는 기록입니다. 보십시오. 놀라지 마십시오. 이 여자가 2003년도 배관살에 돌아가시면서 2003년도까지 술집 마담했습니다. 그러니까 16살 때부터 어쨌든 간에 돈을 벌이기 시작해가지고 101살까지 벌였으니까 약 한 85년 동안 돈을 벌였다는 이야기입니다. 뭐 자기 스스로 변화를 시켰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은퇴를 한다든가 나이가 좀 많으면은 세상 다 사는 것처럼 나는 변화 안 해도 되지 않겠느냐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101살 죽을 때까지 하는 게 변화입니다. 자, 실제적으로 변화는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아주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죽을 정도로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변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변화는 필요하고 중요하겠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변화에 성공하는 확률은 4%밖에 안 됩니다. 대부분 여러분들 주변을 한번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다이어트를 시작하죠. 그런데 그 많은 사람 중에서 다이어트 성공하는 사람들 4%, 많은 사람들이 영어 공부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4%만이 결국은 영어 공부로서 성공하는 겁니다. 결국은 96%가 다 실패한다는 겁니다. 왜? 변화가 힘들어서 그렇습니다. 왜 변화가 어렵습니까? 제일 첫 번째가 활동적 타성이죠. 이게 말이 좀 힘듭니다. 쉽게 제가 이야기할게요. 활동적 타성이란 뭔가 하면은 자기가 스스로 한번 성공을 했다. 그러면은 그 성공 툴대로 계속해서 하던 방법에 더 집착한다는 겁니다. 바꾸질 않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자기가 성공했던 그 성공의 툴들이 어떻게 보면은 자기 회사를 망하게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한번 볼까요? 그죠? 그런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제가 한 감독을 예를 들게요. 여러분들 잘 아는 감독입니다. 강무석 감독. 강무석 감독이 이게 이 자료가 아닌데 2002년도에 이 사람이 공공의 적이라는 영화를 감독합니다. 공공의 적이라는 영화는 간단합니다. 한마디로 돈 있는 자식이 아버지한테 재산 잘 물려받아가지고 한마디로 몸떼짓 하는 놈이요. 그런데 감옥 안 갑니다. 왜? 빼기다 보니까. 그런데 못 배우고 한마디로 말해서 정의로운 이 설경구라는 사람이 한마디로 이 친구 갈른 겁니다. 이 친구는 돈이 있고 엄청나게 나쁜 짓을 많이 하는데 감옥은 안 가. 그래서 결국은 이 설경구가 이 친구를 계속해서 그저 감옥 안 보내는 대신에 한마디로 이 친구가 정신 차리게끔 엄청나게 밟아줍니다. 그런데 이 영화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어떤 생각이 듭니까? 나도 이 친구 밟아주고 싶은 거야. 이 친구가 못된 짓을 하니까. 그러니까 대신 이 친구를 밟아주니까 우리가 엄청 속이 편합니다. 엄청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이 영화가 약 한 200만 명으로 성공합니다. 그래서 그때 이 강우성 감독이 자신감을 가지죠. 그래, 영화는 이런 식으로 만들어야 돼. 그래서 이 친구가 2003년도에 실미도라는 영화를 만드는데 영화 전체적인 포맷은 똑같습니다. 강우석 감독의 가장 큰 특징은 뭔가 하면은 아예 200만 명, 300만 명 정도 영화를 볼 수 있는 그런 유명 배우를 씁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대부분 보십시오. 설경구 엄청 좋아해요. 그리고 안성기 좋아합니다. 왜? 설경구 안성기는 나왔다 이라면은 기본 200에서 300은 그야말로 묻고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또 안성기라는 배우, 설경구라는 흥행 배우를 쓰면서 공공의 적하고 똑같은 그런 포맷으로 영화를 만듭니다. 한마디로 관객의 분노를 자극하는 울분찬 대사, 그리고 웅변적이고 직설적인 대화. 그러니까 이 영화를 보는 관객들이 속이 후련한 겁니다.
그래서 이 영화가 우리나라 최초의 1,000만 관객을 돌파했습니다. 그러니까 강우석 감독은 어떻습니까? 어떤 마음이 듭니까? 그래, 영화는 저런 식으로 만들어야 돼. 그러니까 이 감독이 이 스타일을 벗어나지를 못하는 겁니다. 왜? 이래가 성공을 했기 때문에. 왜? 이 영화를 만들면서 이 사람이 얼마 예상했습니까? 지난번에는 200만, 한마디로 이번에는 안생기까지 들어왔으니까 한 400만 명은 보지 않겠느냐, 그래 예상을 했는데 그것에 약 2.5배. 그러니까 이 친구가 더 자신감을 가졌어요. 그래, 영화는 이런 식으로 만드는 거다. 그래서 이 툴대로 계속해서 밀고 나갑니다. 보십시오. 2005년도에 공공의 저 툴을 또 만듭니다. 그런데 관객이 자기가 생각한 것만큼 관객이 안 오는 겁니다. 왜? 관객이 이 영화를 보면서 무엇을 느낍니까? 강우석 감독 영화 스타일은 똑같네. 저 공공의 일하고 뭐 달라? 신미하고 뭐 달라? 감각이 약간 피로감을 느낍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이 스타일을 버리기가 싫은 거예요. 왜? 이것 가지고 엄청난 돈을 벌었으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다시 안성기 차인표를 다시 쓰면서 한반도라는 영화를 만듭니다. 한반도의 공공의 적은 뭡니까? 일본 사람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도 특히 일본 사람 갈바주는 걸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다만 대상을 깡패해서 일본 사람이 깡패에 해당하는 나쁜 놈으로 해가지고 영화를 만들었는데 이 엄청 실패해버렸습니다. 왜? 관객이 싫어하는 게 싫어. 왜? 스타일이 똑같으니까. 그래서 이 사람은 한번 성공했던 그것을 놓치기 싫은 그 때문에 결국은 이런 실패를 맛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다행인데 이 사람이 어떻습니까? 결국은 자기 자신을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 내가 지금까지 성공했던 모든 툴들을 아예 난 한번 바꿔보겠다. 그래서 이 사람이 최초로 뭡니까? 영화배우, 그야말로 크게 유명하지 않는 영화배우를 씁니다. 그 대신 개성파 있는 영화배우들, 자기 색깔이 뚜렷한 그런 영화배우들, 그리고 그 당시에는 한국 사람들이 좀 낯설어했던 미스터리 스릴러 영화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 영화의 각본도 윤태우라는 웹툰 작가의 작품입니다. 이 사람 스타일이 아니죠. 완전하게 자기하고 지금까지 해봤던 방향하고 완전 다른 방향의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영화가 히트 치버렸잖아요. 이 영화가 그 해에 청룡영화상, 대한민국 영화상, 불영화상, 대종상, 춘사영화제 모든 상이라는 상을 다 휩쓸었습니다. 그야말로 성공을 했죠, 변화에. 그리고 이 사람은 이 영화를 끝으로 자기가 영화를 만들지는 않습니다. 그 대신 그동안에 버려놓은 돈 가지고 젊고 재능 있는 그런 감독들한테 영화 만드는데 돈을 대주는 거예요. 그때 이 사람한테 실제적인 은혜를 입은 사람이 그로부터 엄청난 일을 합니다. 여러분 잘 아는 봉투도 감독입니다. 결국은 재작년에 그죠? 기생충이라는 영화로 아카데미 감독상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자기가 잘했던 그런 것들을 탁 파괴하면서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 순간에 자기도 성공을 가져봤지만 이 사람 뒤에 있는 많은 사람들한테 영향을 주어가지고 이 사람이 엄청나게 한국 영화의 수준을 높인 그런 역할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한 사람의 변화가 자기 혼자만의 성공이 아니고 전체 조직에도 이렇게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죠. 한마디로 투철한 각성과 분발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분 여러분들 어디서 많이 본 사람 아닙니까? 돌아가셨습니다. 법정 스님입니다. 법정 스님이요, 돌아가시기 전에 저하고 한 강의장 무대에서 강의를 했습니다. 법정 스님은 1시부터 3시까지 강의를 했고 저는 3시부터 5시까지 강의를 했습니다. 삼성의 초대를 받아가지고요. 그래서 서울에서 강의를 했기 때문에 저는 3시부터 5시 강의인데 1시간 전에 갔습니다. 최소한으로 좀 미리 가가 기다려야 되니까요. 그래 1시간 전에 가가지고 2시에
강사 대기실에 기다리고 있는데 그때 법정 스님이 1시부터 1시 50분까지 강의를 하고 10분 쉬기 위해서 강사 대기실에 간 거요. 내하고 눈이 받으셨죠. 물론 법정 스님은 제가 모릅니다. 그죠? 법정 스님은 저를 모르지만 저는 법정 스님을 알잖아요. 그래서 내가 법정 스님한테 명함을 주면서 인사를 했습니다. 내가 이분이 만약에 1시부터 3시까지 강의한 것을 알았다 하면은 아마 저는 1시에 도착해서 이분 강의를 다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1시간을 놓쳤습니다. 그래서 제가 법정 스님한테 부탁했죠. 스님, 어차피 제가 강사 대기실에서 앉아 1시간을 기다려야 되는데 그것도 뭐 지겹고 하니까 법정 스님 혹시 2시부터 2시 50분까지 강의하는 거 제가 좀 들어도 되겠습니까? 했더만은 법정 스님이 관계없습니다. 들으십시오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분 강의를 1교시는 못 들었지만 2교시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분의 강의를 듣고 1시간 강의를 들은 것을 딱 요약해 보니까 이 네 말이야, 네 개. 네 개 주제를 강의한 거야. 제일 첫 번째, 우리는 한평생 자신을 변화시키는 데 바쳐야 된다. 한평생. 앞전에 아리마 히데코처럼 101살 죽을 때까지. 자, 남녀노소 막론하고 그 삶의 변화가 없다면은 그의 인생은 이미 녹슬은 거다. 법정 스님 말씀을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저는 공학하는 사람이 돼서 저런 식으로 이야기를 못합니다. 저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구체적인 수치로 가지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만약에 변화하지 않으면은 앞으로 5년 뒤에 망할 확률이 40%다. 이런 식으로 숫자로 표시합니다. 그런데 법정 스님은 아주 깔끔하게 그 삶의 변화가 없다면은 그의 인생은 이미 녹슬은 거다. 뭐가 녹습니까? 제일 첫 번째, 마음이 녹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좀 부정적인 것들이 막 흘러가더라도 마음이 녹슬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흥분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불합리에 대해서 개선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이미 마음이 녹슬었으니까. 마음이 녹슬면 그 다음에 뭐가 녹습니까? 머리가 녹습니다. 한마디로 복잡한 생각 안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머리가 녹슬면 결국은 손발이 녹습니다. 결국은 행동하지 않는 거죠. 법정이도 똑같은 말씀합니다. 이 녹이 뭐냐? 일상의 탓과 게으름이 녹이라는 겁니다. 왜 변하지 않습니까? 게을러서 안 변한다는 거예요. 게을러서. 자, 이 사진 한번 보십시오. 이 여자의 본 모습입니다. 본 모습. 그런데 이 여자가 거울을 보면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자기가 살 빼기가 귀찮고 힘드니까 나 정도 되면은 그래도 날씬한 편이지. 그래도 옆집에 경자 엄마보다는 내가 그래도 더 날씬해. 자기보다 약간 못한 사람하고 비교함으로써 자기는 변화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야. 왜? 굶고 운동하기가 귀찮으니까 게을러서 한마디로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이거 결국은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에 대한 끊임없는 각성과 분발. 한마디로 자기 자신한테 끊임없는 투덜이가 되라는 겁니다. 그것밖에 안 돼. 니 정말로 그것밖에 안 되나? 니보다 확실히 더 나이 많은 사람들도 정말로 멋진 몸을 갖추고 있는데 당신 그게 뭐야? 끊임없이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각성과 분발이 결국은 이런 일상의 타성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더 좋은 방법이 뭡니까? 아예 성우를 죽여버리라. 성우는 뭡니까? 기업 조직의 절대 불가침한 영역에 속하는 관행이나 고정관념. 자,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이게 성우입니다. 성우. 라면의 성우가 뭡니까? 라면에서 뜯어고치면 안 되는 거. 라면 국물은 불겨야 된다. 그리고 라면은 먹었을 때 약간 매콤해야 된다. 그거는 라면의 성우입니다. 그거는 어느 누군들 그거는 건드리면 안 돼. 왜? 그 두 개가 사라지는 순간 그거는 라면이 아니다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한 코미디언이 과감하게 이런 꼬꼬면을 개발했습니다. 이거는 국물이 안 빨갛습니다. 곰탕 국물처럼 국물이 맵지 않아요. 이거는 한마디로 라면 업계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왜 그게 가능합니까? 라면 업계에 대해서 모르니까. 자, 더 충격적인 한번 보여드릴까요? 일본에서 요즘 한참 많이 나오는 네모난 수박입니다. 수박이 네모나다니 이거는 상상도 못하잖아요. 하만 농부들이 한마디로 이건 상상도 못합니다. 수박은 동그랗게 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 사람이 일본의 한 농부가 왜 네모난 수박을 만드는 줄 아십니까? 이 사람이 농사를 다 짓고 난 이후에 자기 딸내미한테 놀러 갔어요. 그런데 자기 딸내미한테 가기 전에 일본의 슈퍼마켓에 들러가지고 자기 딸내미를 위해서 주스 한 통 사가려고 슈퍼마켓에 들렀는데 그때 아주 희한한 장면을 보게 됩니다. 어제 이곳에서 수박을 사갔던 한 아주머니가 이 슈퍼마켓 아저씨하고 싸움을 하는 거예요. 어떤 싸움을 합니까? 아저씨, 내 어제 수박 사갔죠? 그거 왜 수박 동그랗게 만들었어요? 좀 네모나게 만들었으면 내 어제 수박 안 깨묻는데. 여자는 동그란 수박을 사고 버스를 탔는데 잠깐 잠이 와가지고 수박을 잠깐 밑에 내려놨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버스 기사가 버스를 몰면서 그 브레이크를 밟아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수박이 대굴대굴 굴러가지고 그 본네트에 탁 부딪혀가지고 수박이 그 자리에서 박살나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기사 아저씨가 어떻게 합니까? 이 수박 누구 거요? 이 아줌마는 쪽팔려서 그 내 거다 이야기를 못합니다. 그 많은 사람 앞에 무한당하는 게 싫어가지고. 그래서 이 사람은 실제적으로는 다음 정류장에서 내려야 되는데 그 전 정류장에서 내렸어요. 그러니까 버스비 한 번 더 들어서 그리고 수박 15,000원짜리 못 먹고 그냥 완전 그 자리에서 날려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게 불명기니까 그날 여기 와가지고 슈퍼마켓 아저씨한테 아저씨 좀 수박 좀 네모난 거 만들었으면 그런 것을 안 당했는데 좀 네모난 거 만들지요. 그런데 이때 그 농부가 그 이야기를 듣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그 농부였다면 어떻게 이야기하겠습니까? 참 별난 아줌마 다 있네. 아마 이 아줌마가 이야기했던 것을 그냥 무시했을 겁니다. 그런데 마침 이 농부는 나름대로의 좀 이런 자각이 있는 그런 농부인 것 같아. 그래, 수박이 굳이 동그래야 된다는 이유가 없잖아. 그래서 이 사람이 2년 동안 열심히 연구 개발해가지고 네모난 수박을 만들었단 말입니다. 이게 그 해에 일본의 최고의 베스트 상품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수박이 네모가 되니까 제일 첫 번째 무슨 비용이 줄어듭니까? 물류 비용이 엄청 줄어듭니다. 왜? 동그란 수박은 딱 실으면은 쓸데없는 빈 공간을 차지하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수박이 네모니까 차곡차곡 쌓으면 되니까 1톤 트럭에 기존 동그란 수박보다 무려 25%를 더 실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말은 물류 비용을 25% 절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동그란 수박하고 네모난 수박이 과육이 15% 더 많습니다. 그리고 이게 먹기 편하잖아요. 케이크처럼 잘라가 먹으면 되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네모난 수박을 만들고부터 많은 사람들이 네모난 수박을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존의 툴을 바꾸면 안 된다 하는 그 고정관념부터 벗어나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요즘 이 골 많지죠? 볼빅에서 만드는 거 간단하잖아요. 골프 공인데 색깔만 바꿔봤어요. 색깔만 빨주노초 파남보 이것만 바꿨는데도 평균 430% 매출이 증가됐습니다. 공 똑같습니다. 흰 공에다가 이 사람이 어느 날 자기 그 기분대로 오늘은 좀 기분이 좋으니까 한마디로 분홍색 공을 한번 쳐보고 싶고, 오늘은 좀 더 새롭게 좀 도전해야 될 일이 있으니까 오늘은 막 푸른색 공을 한번 쳐보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공을 한번 색깔을 바꾸자 했는데 실제적으로 회사 사람들이 많이 반대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흰 공에 익숙해 있는데 그런 칼라 공이 실제적으로 잘 팔리겠어요? 그랬는데 이 사람은 과감하게 밀어붙였습니다. 이게 한마디로 지금 대박 됐어, 대박. 색깔만 바꿨는데도. 자, 봅시다. 그죠? 이 와인 하면 어떤 이미지가 생각납니까? 여러분, 와인.
와인 하면은 뭔지 멋진 곳에서 먹어야 됩니다. 자, 그 말은 장소의 제약이 따른다는 거죠. 두 번째, 와인 하면은 뭔지 모르게 한번 땄다 그러면 다 먹어야 됩니다. 왜? 이거 뚜껑 여는 순간에 바로 공기하고 마찰되면 산화되기 시작합니다. 자, 그 말은 뭡니까? 와인은 용량의 제한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와인의 치명적인 게 이겁니다. 이거 없으면 못 마십니다. 잔이 없으면 못 마십니다. 그리고 더 치명적인 건 이거죠, 그죠? 이거 없으면 와인 못 땁니다. 그래서 금방 이야기했던 그 4개 때문에 실제적으로 와인이 대중화되지 않는 거야. 그래서 영국의 한 와인 회사에서 이거 고민했습니다. 기존 우리가 생각했던 와인에 대한 틀을 다 한번 깨보자는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좀 쉽게 마실 수 있게 하시는 방법이 뭘까? 그죠? 쉽게 좀 접근을 내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만드는 게 이겁니다. 더 튤립이라는 와인입니다. 이게 딱 개발되자마자 보십시오. 이게 매출액이 무려 2800% 성장했어요. 2800%. 한마디로 영국 최고의 시장 점유율입니다. 은박지만 뜯으면 바로 먹을 수 있는 와인. 이거 전부 다 플라스틱 잔입니다. 그 대신 뭡니까? 안에 들어있는 내용물만큼은 기차게 맛있습니다. 이게 안 맛있으면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묵으면서 역시 와인은 옛날처럼 그래 먹어야 돼. 옛날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자, 이거 똑같이 모방해 놓으면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프랑스 회사입니다. 프랑스 와인 회사에서 시장 점유율 2등하다가 어느 날 5등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시장 점유율을 높이려고 방법을 찾다가 연구개발부서에서 아이디어를 하게 찾았습니다. 그게 뭡니까? 맥주도 그죠? 이런 캔에 먹듯이 와인도 캔에 먹으면 어쩔까? 그래서 캔 와인을 개발한 겁니다. 그런데 사장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앞전 그 이 와인은 영국 놈이니까 영국은 좀 무식하니까 이따위로 와인을 먹는데 우리 프랑스 사람들은 미식가가 돼가지고 저런 캔 와인을 안 먹을 것이다. 그래서 반대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연구개발팀장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장님, 이거 실패하면은 우리 팀 해체하겠습니다. 자신 있다는 거야. 그래서 결국은 이 사람 말을 믿고 이 캔 와인을 시중에 유통했습니다. 완전하게 실패했습니다. 안 팔려. 전부 다 그저 상점마다 재고가 쌓여있어. 왜? 이거는 치명적인 단점이 한 게 있죠. 향을 못 맡는다는 거야. 향을. 여러분들 와인을 왜 이렇게 큰 잔에 마시는 줄 아십니까? 와인을 따라 놓고 이렇게 한번 뺑 돌립니다. 그러면 그 향이 잔에 다 같이 있는 거요. 그러면 거기에 코 갖다 대놓고 킁킁 냄새 안 맡잖아. 향을 맡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 입에 엿혀. 입에 해가지고 혀를 굴립니다. 왜? 그 향이 입에 가득 고이도록. 그리고 살 엿습니다. 그러면은 그 맛하고 향을 동시에 먹기 위해서 이 짓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캔이니까 향을 포기해야 되잖아. 그 캔 뚜껑 열어놔두고 거기에 콧구멍 대놓고 냄새 맡을 수는 없잖아. 그죠? 그런데 이게 실패할 줄 알았는데 결국은 1년 만에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 줄 아십니까? 한 번은 남편이 자기 아내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보, 오늘 우리 동네에 불꽃 쇼 하는데 우리 놀러 가자. 돗자리 준비해라. 그리고 와인도 준비해라. 그런데 아내 입장에서는 잠깐 불꽃놀이 하고 올 건데 잔 챙기고 컵 챙기는 거 이게 싫은 거야. 귀찮은 거야. 그래서 슈퍼마켓 가가지고 캔 와인을 2개 사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남편은 그것도 모르고 어떻습니까? 이제 불꽃놀이 쫙 할 때 여보 와인 먹자 이랬죠. 남편은 뭡니까? 정상적인 와인 먹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내가 와인을 갖다 주는 게 어떤 와인을 갖다 줍니까? 생뚱맞게 이 와인을 가져간 거야. 야, 남편이 기분이 좀 나빠. 그죠? 자기가 원하는 와인은 아니잖아. 그런데 프랑스 여자든 한국 여자든 요즘에는 너무 여자가 강합니다.
이때 여자가 딱 한마디 하면 먹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인간아 물래 말래? 그러면 100% 묻습니다. 남편이 묻습니다. 묻는 순간에 남편이 깜짝 놀랐어요. 왜? 너무 맛있거든. 그래서 남편이 SNS에 이 사항을 알렸습니다. 내가 오늘 우리 동네에 잠깐 불꽃놀이를 가는데 정상적인 와인을 내가 마누라한테 시켰는데 마누라가 생뚱맞게 이거 가져왔더라. 그래서 나도 할 수 없이 마누라가 물라는 바람에 이거 안 물 수가 없어가지고 묵는 순간에 끝났다. 너무 맛있더라.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다음에 격식을 차려야 될 자리에는 정상적인 와인을 먹겠지만 격식을 차리지 않고 간단하게 먹을 때는 나는 이 와인을 먹기로 했다. 그러니까 이게 앉아 일파만파 확 전달되는 거야. 그로부터 1년 6개월 만에 이 회사가 매출액 2에서 바로 6위로 매출액 6위에서 바로 2등으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거 쉽지 않습니다. 이런 와인을 만든다는 자체가 이거 한마디로 실패에 대한 용기를 가져야 됩니다. 이거는 오늘 여러분들 내가 성공을 한 사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럴 수도 있겠다 이렇게 하지만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와인을 만드는 그런 사장님 같은 경우에는 이거 죽어도 할 수 없는 겁니다. 자, 볼까요? 그죠? 그 다음에 편상유지 편향 때문에 그렇습니다. 편상유지 편향 말 힘들죠? 이거 이런 겁니다. 내가 행동을 안 바꾸고 지금 현재 있는 행동을 하더라도 크게 불편함이 없으면은 그 행동을 계속해서 하는 겁니다. 제가 대학 교수 24년 했습니다. 정말 뭐가 재밌는 줄 아십니까? 첫날 이 앞줄에 앉아놓으면 졸업할 때도 여기 앉습니다. 첫날 저 뒤에 앉아놓으면 졸업할 때도 저 뒤에 앉아요. 재미나게도 내가 이거 24년 동안 분석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첫날 여기 앞에 앉았는데 그게 불편함이 없죠. 그럼 그게 지 자리야. 저 뒤에 앉은 놈도 첫날 저 뒤에 앉았죠. 불편함이 없죠. 계속 앉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야구장에 가면은 1루에 편한 사람은 1루에 앉는 거야. 3루측에 편한 사람은 3루측에 앉는 거야. 왜? 별 그 행동을 바꾼다더라도 그 바꿈에 대한 별다른 이득이 없다 하면은 막 옛날 행동을 그대로 고수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남자들이 어떤 경우가 생깁니까? 맨날 똑같은 술집에만 가잖아. 이름하여 단골 술집. 좀 다른 술집에 가면은 좀 다른 안주도 맛볼 수 있고, 그죠? 또 다른 술도 맛볼 수 있는데 처음 가가지고 편한 그 집에만 주구장창 가는 거야. 왜? 편하니까. 여러분들 알게 모르게 집을 한번 갈 때 한번 보십시오. 맨날 똑같은 골목을 갑니다. 맨날 똑같은 골목. 그래서 남편이 술을 스스로 채가지고도 집 찾아오죠. 그게 왜 찾아옵니까? 이 인간이 맨날 그 길만 돌아다니니까 내가 이미 이 우리 주인의 길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술이 떡이 돼가지고 정신이 나가도 내가 내 길을 알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어떤 겁니까? 김유신이가 청간녀 집에 가기 싫은데 잠깐 잠잘 동안에 맨날 청간녀한테 가니까 김유신이 잠깐 안 가려고 결심을 했지만 잠깐 잘 동안에 그 말이 청간녀 집에 갔댔잖아. 그거는 말이 잘못한 거 아니잖아. 근데 김유신이 칼을 뽑아가지고 지 손을 잘라야 되는데 말을 죽인 거야. 말이 무슨 죄가 있어? 술만 먹으면 맨날 그 집에 갔는데. 자, 한번 볼까요? 그죠? 잡았으면 원숭이. 인도네시아 사람들 혹시 만나면요, 인도네시아 원주민들한테 물어보십시오. 당신 제일 좋아하는 고기가 뭐냐? 거의 원숭이 고기 좋아합니다. 원숭이 고기 엄청 좋아해요. 원숭이 고기를 어떻게 먹는 줄 아십니까? 수육하듯이 살만 묻습니다. 수육하듯이. 저도 이거 한번 먹어봐라 했는데 이거 도저히 못 먹겠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엄청 날래잖아요. 그죠? 한마디로 이게 나무를 탔다 그러면 잡을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날린지. 그래서 원숭이를 유일하게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땅에 내려봤을 때 확 덮쳐야 됩니다. 원숭이가 아무리 빨라도 사람보다는 안 빠르거든요. 근데 이놈이 말을 탔다 하면은 그때부터는 잡기 힘들어.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잡았으면 원주민들이 나무에서 한 50m 떨어진 곳에 야자수를 팝니다. 야자수 속을 싹 파고 거기에다 밥을 딱 채워 놓습니다.
원숭이가 밥을 기차게 좋아합니다. 밥 냄새 맡고 환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원숭이들이 내려와가지고 밥 먹으려고 손을 탐석 야자수 열매에 였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딱 보고 였는 순간에 확 덤벼듭니다. 그러면 이놈 원숭이가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손을 놓기 싫은 거예요. 예, 이 밥을 놓기 싫은 거예요. 이 상태에서 도망갑니다. 이 상태에서. 왜? 이거 손을 놓기 싫은 거야. 이거 포기하기 싫은 거야. 포기하기가. 손만 빼보면 빠집니다. 손만 빼보면 빠졌는데 이거 묻고 싶어서 손을 꽉 쥐고 있는 거야. 꽉 쥐고.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밥 한 톨에 자기 생명 바꾼다니까요. 변화해라 이러면 꼭 그런 사람 믿습니다. 변화해가지고 약간 불리한 부서에 있는 사람들 있죠. 죽어도 변화합니다. 변화해가면 또 약간 또 이익되는 그런 부서도 있어요. 그런 부서 사람들은 말을 듣는데 변화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전 세계적으로 요즘 로봇을 많이 채용하잖아. 그럼 로봇도 채용하면 당장 뭡니까? 직장인들 중에서 육체 노동하는 사람들 일거리 떨어지지.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반대하는 거야.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반대한다고 이게 해결이 안 되잖아요. 왜? 그 많은 임금비를 주가지고는 해외 경쟁에서 이길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자멸하는 거예요. 자멸. 자, 한 5분 남았으니까 좀 빨리빨리 합시다. 조직 문화 바꿔라. 조직 문화. 그래서 이게 원숭이입니다. 원숭이. 원숭이를 4마리를 딱 울에 가둡니다. 울에 가두고 저 위에 보시면 저 위에 여기에 보면은 바나나가 있죠. 바나나가 있는데 이게 뭡니까? 이런 샤워기 밑에 바나나를 설치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바나나를 따는 순간에 따뜻한 물이 확 쏟아지게끔 그래 설치되어 있습니다. 4마리 원숭이가 배가 고파. 그런데 저 바나나가 나무에 달린 것 하면은 덤석 집어 먹을 거야. 그런데 저게 뭔지 모르게 무슨 수도꼭지에 달리는데 저거 뜯으면 무슨 일이 생길 것 같아. 왜? 원숭이도 똑똑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안 먹는 거야. 배가 고파도. 그런데 결국은 한 놈이 났습니다. 어떤 놈입니까? 성질 급한 놈. 그래? 이왕 배고픈 거 이래 굶어주나 저래 굶어주나. 그래서 한 놈이 용감한 놈이 딱 나가지고 바나나를 딱 땁니다. 아니나 다를까 따는 순간에 확 쏟아지가 이 친구 완전하게 화상을 입었어요. 그런데 그 앞에 있는 세 사람도 이 물이 한 방울 티가 깜짝 놀란 거예요. 그죠? 자, 그러고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 3마리를 놔두고 이 화상 입은 원숭이를 빼내고 그 자리에 새로운 원숭이를 한 마리 였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이 3마리는 죽어도 안 따먹습니다. 왜? 앞전에 한 사람 못 따먹다가 화상 입은 거 알잖아. 근데 이놈은 모르잖아. 그래서 이놈이 따먹으려고 설금설금 갑니다. 그러면 이 3마리 원숭이가 말립니다. 그거 따먹지 마라. 지난번에 김대리 그거 따먹다가 지금 화상 입혀서 지금 병원에 가 있다는 거야. 따먹지 말라는 거야. 이 친구는 뭡니까? 지금도 안 해봤지만 위에 있는 선배들이 따먹지 말라니까 안 따먹는 거야. 그 다음에 이 3마리 중에 한 마리를 빼고 또 원숭이를 한 마리 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 2마리가 말립니다. 또 원숭이를 한 마리 빼고 한 사람 한 마리를 원숭이를 였습니다. 그러면 이 원숭이가 3마리 원숭이를 말립니다. 마지막에 이 원숭이를 빼고 원숭이를 한 마리 였습니다. 한 번도 경험 안 해봤던 원숭이 4마리 죽어도 안 무섭니다. 이게 뭡니까? 조직에서 실패할 수 있는 거 하지 말라는 거야. 안전한 것만 하라는 게 안전한 것만. 그래서 이게 복지부동이 그래서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조직 문화가 이렇게 딱 돼버리면요, 그 회사 병하기 힘듭니다. 근데 만약에 사장님이 좀 똑똑한 사람이 돼가지고 만약에 이런 식으로 조직 문화를 바꿨다면 합시다. 지난번에 바나나 따먹 가지고 지금 저기 병원 입원한 놈 김대리 어디 가서 아직까지 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그래, 우리 회사는 김대리 같은 사람이 필요해. 김대리 내일부터 과장 시켜줘. 우리 회사는 저런 용감한 놈이 필요해. 그런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회사에서 계속해서 키워준다고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은 그날 있었던 3마리 원숭이가 어떤 생각합니까? 아, 나도 한번 따먹어볼까. 그죠? 한마디로 새로운 변화에 겁을 내지 않는 그런 조직으로 바뀔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회사에서는 금방 앞전에 이야기했던 식으로 앞에 있는 사람 말만 듣고 거의 움직이지 않는 그런 조직으로 다 바뀝니다. 자, 그래서 용기 있게 행동을 하는 거야. 이거 한 개만 못 맞춥시다. 이 사람 유명한 사람입니다. 나쯤에 소새끼. 이름이 좀 안 좋죠. 이 사람이 1867년생인데 이 사람은 얼마나 대단했으면요. 일본의 100엔짜리, 1000엔짜리 돈 표지 모델입니다. 일본 최초의 영어 영문학 박사 1호입니다. 이 사람이 영국으로 유학 가가지고 영어 영문학 박사를 따봤어요. 왜? 영국에서 일본 문부성에서 이 사람한테 자격금을 줘가지고 네가 가서 영문학을 공부해봐가지고 우리나라에도 영문학을 좀 수준을 높이자. 그런데 이 사람이 영국 가가지고 발음이 너무 안 좋으니까 스트레스를 엄청 받았어요. 그래서 영국 아들이 못 알아듣는 거야. 이 애들이 막 일본 발음을 하니까. 그래서 이 친구가 바꿔버립니다. 그래, 어차피 회화는 안 되겠구나. 그럼 어떻게 하자? 아예 문법을 공부하자. 그래서 이 사람이 완전하게 비평적으로 공부를 한다니까요. 그리고 엄청나게 이 사람이 근대 소설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스스로 좀 외롭고 그래서 그런지 이 사람이 영국에 있을 때 외로우니까 자기 동료로서 고양이를 키웠어요. 고양이. 그래서 이 고양이에 대해서 엄청 잘 알아요. 그래서 일본에서는 이 사람을 고양이 작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거의 대부분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교과서에 이 사람 작품이 다 실려 있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은 최남선, 이강수 같은 사람이야. 자, 그런데 재미나게도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이 사람이 한 번은 저쪽에 북한의 홋카이도 지방에 여행을 갑니다. 그런데 홋카이도 지방에서 이상하게 원숭이가, 야생 원숭이가 굶어 죽는다는 거야. 이거는 남방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이 고양이에 관심 있는 사람이 북방 고양이가 죽는다니까 여행하면서 왜 죽을까 조사를 해봤습니다. 왜 죽습니까? 여러분들 홋카이도 북방 지방은 겨울 되면요 해 뜨는 시간이 아주 짧습니다. 11시 되면 해 떠가지고 2시 되면 해 지쁩니다. 자, 그 말은 뭡니까? 야생 고양이가 한마디로 헌팅하는 시간이 짧다는 겁니다. 잠깐 나가서 헌팅하려다 보면 이미 해가 지버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집에 가가지고 전전긍긍하는 거야. 야, 내일은 돌아다니면서 그저 꽁시 대가리라도 한 개 무어야 될 건데 전전긍긍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이유를 알아서 왜? 해가 짧다 보니까 한마디로 헌팅하는 시간이 짧아가지고 북방의 야생 고양이는 굶어 죽구나. 그런데 이 공식이 안 맞아. 왜? 남방 고양이보다 더 뚱뚱한 고양이가 있으니까. 그죠? 그러면은 대부분의 북방 고양이는 겨울에 굶어 죽든가 살았다 하더라도 좀 삐쩍받아야 됩니다. 그죠? 그래야 이 룰이 맞는 거야. 그런데 그 중에 한 50%는 남방 고양이보다 뚱뚱해. 그런데 그 뚱뚱한 고양이를 잘 살펴보니까요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정상적인 고양이가 한 마리도 없습니다. 다 상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밤에 늦은 시간에도 돌아다닙니다. 한 마리 잡아물 때까지 죽기 직차장사 뛰어다니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개골창에 처박히고 그리고 철조망에 처박혀 가지고 상처는 났지만 결국은 묵는다는 겁니다. 결국은 어느 놈이 살아남느냐? 용감한 놈. 왜 사람들이 용감하지 않습니까? 실패에 대한 두려움, 거절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사람들이 용감하지 않는다니까요. 제가 보험회사에 가서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경이라는 팀장이 손을 듭니다. 자기가 SK의 그룹에 이 사람이 보험왕이래. 한 사장을 자기가 540번을 찾아갔대. 540번. 그래서 이 사장은 뭡니까? 나는 들어주나 봐라. 자꾸 찾아오니까 이 한마디로 앉아 서로서로 기삼이 붙어서 나는 들어주나 봐라. 이 사람도 오해가 생겼지. 그래도 내가 SK 팀장인데 보험왕인데 네 굴복할 때까지 찾아간다. 540번 딱 찾아가니까 결국은 이 사장이 왜 안 들어주다가는 평생같이 찾아오겠거든. 그래서 이 사람이 540번 찾아봤는데 시시한 거 들었을 수 없잖아. 그래서 SK그룹에 전체 지원을 해가지고 한 번 보험 해주는데 1,000원짜리 보험을 들어줄게. 540번을 찾아간다는 거야. 자, 여러분들 제가 자료를 좀 더 준비하는데 또 다음 행사가 있고 해가지고 오늘은 이 두 가지만 가지고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신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열정적인 강의를 해주신 우리 하동식 교수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